패셔니스트도 아닐 뿐더러 여성 옷은 1도 모르는 남잔데 여성 의류 쇼핑 어플로 연간 거래액 7,500억을 찍었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옷장을 열었는데 그 많은 옷들 중에 내가 입을 옷은 없고 입을 옷이 없으니 기분 전환 겸 옷 좀 사볼까 쇼핑을 나섰는데 이 많은 옷들 중에 마음에 딱 드는 옷은 없고 마음에 딱 드는 옷이 없으니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내가 못나 보이고 그러니까 어떤 옷이든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게 옷장 문 열었다가 내 인생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지경까지 와버리는 이 끔찍한 경험 모두 있죠? 그런 우리에게 그녀가 말합니다. 니들 마음대로 사세요. 옷도 내 맘대로 사고 인생도 마음대로 살라며 MZ세대들의 감성을 건드린 파격적이고 힙한 이 메시지는 대체 누가 던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MZ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3천만 다운로드 수를 달성하고 연간 거래액 1조 원을 바라보고 있는 의류 쇼핑 어플 지그재그의 서정훈 대표입니다. 평소에 컴퓨터와 디자인, 축구를 좋아했던 그는 대학에서 물리학과를 전공합니다. 이 뭔 개... To infinity and beyond. 그러던 어느 날 토이스토리를 보고 픽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아주대학교 대학원에서 애니메이션을 배우는데요. 하지만 세상은 서 대표의 열정을 알아주지 못했고 대신에 그는 휴대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디지털 아리아에 입사하게 됩니다. 모바일 업계와의 우연한 혹은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그는 8년 동안 휴대폰 개발자의 삶을 살며 갤럭시 S3와 옵티머스 LTE 프로젝트에도 참여합니다. 서 대표는 단순히 프로그래밍만 잘하는 개발자가 아니었어요. 디자인과 대인관계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였는데요. 개발자에서 팀장으로 또 디지털 아리아의 관계사인 신설법인 라일락의 대표로 쭉쭉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4년 만에 직원 7명을 50명으로 누적 매출을 10억 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어느 날 분당의 한 오뎅바 서정훈 대표 옆에는 그와 함께 디지털 아리아의 핵심 인재였던 윤상민이 앉아있습니다. 한껏 결의에 찬 표정이군요.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회사의 매각 소식이 들리자 이 둘은 나이를 더 먹기 전에 내 사업에 도전해보자는 생각으로 창업에 도전합니다. 그렇게 2012년 2월 자본금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크로키닷컴을 설립하죠. 그들의 첫 아이템은 바로 스포츠팀이 쓰는 SNS였는데요. 축구를 좋아하는 서 대표의 아이디어였죠. 좋아하는 건 다 해보는 스타일인가봐요. 이거 대박칠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했던 둘은 철저한 비밀 유지 속에 반년 이상 공을 들이며 개발을 완료합니다. 이제 난리가 나겠지? 생각하며 시장에 출시된 어플. 그러나 2012년 당시를 생각해봐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게다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투지폰을 많이 썼죠. 시장과 고객층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팔릴 수 없는 어플을 대뜸 내놓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돌파구를 찾아내죠. 서 대표가 이전 직장에서의 영업 경험을 살려 무려 나이키라는 엄청난 고객을 따낸 겁니다. 이게 웬 떡이냐 싶었던 크로키닷컴은 오직 나이키만을 위해 어플을 전면 개편하여 큰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이제 회사 좀 살렸나 싶던 차에 찬물을 끼얹 듯 근본적인 문제가 떠오릅니다. 그들의 어플은 너무 자잘한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를 타파하기 위해 1년에 3-4개씩 새로운 아이템들을 막 시도했지만 의견 충돌로 결국 아무것도 출시를 못하게 되죠. 결국 회사는 고사 위기에 처했고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하면서 둘만 남아버리고 맙니다. 2014년은 서 대표에게 그야말로 죽음의 해였어요. 하지만 서 대표는 절망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적어도 3세판. 서 대표를 다시 창업의 길로 뛰어들게 한 것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동대문 패션은 어마어마한 시장이라 이곳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새벽에 동대문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서 대표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동대문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서 대표는 온라인 쇼핑몰을 하던 사장과 사무실에서 술 한잔을 하게 됩니다. 작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매출도 100억 이상이라는 말에 서 대표는 고객이 어디서 유입되는지 보여달라 쪼르는데요. 사장님은 데스크탑 PC를 켜고 예상했던 네이버가 아닌 바로 북마크를 보여주죠. 고객들은 자신의 단골 쇼핑몰에 북마크를 해두고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서 대표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팡 떠오르죠. 모바일에서 북마크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만들면 되겠다 하고요. 이 아이디어를 잊어버릴까봐 두려웠던 서 대표는 술 먹다 말고 가보겠다며 벌떡 일어나 밤 11시에 사무실로 달려갑니다. 딱 내 취향에 맞는 상품을 좋은 가격에 그것도 매우 편리하게. 서 대표는 고객층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죠. 그는 소비자가 일상 속 의류 쇼핑에서 북마크 기능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로 구현해냄으로써 소비자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지그재그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별 기호를 분석하고 그들이 어떤 옷을 클릭하게 될지를 예측해 추천해주는데요. 소비자 맞춤형 추천 시스템은 곧 매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객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서 대표의 철학이 담긴 결과죠. 서 대표가 지그재그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상생. 지그재그를 방문하는 고객들은 어플 안에서 편리한 쇼핑 경험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옷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파트너사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되죠. 고객들에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파트너사에게는 수많은 고객을 연결해 주어 매출 향상을 돕는 진정한 상생 커넥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타인을 평가하고 타인에게 평가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요즘. 지금 당장 핸드폰 속 지그재그 어플을 켜고 외쳐보는 건 어떨까요? 옷도 인생도 내 맘대로 살 거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에 또 보왕!